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그러나 밤사이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수요나 공급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면서 국제유가는 3%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사실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전쟁이라는 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일어난 국지전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커지면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되는 양상으로 갖게 되는데 네. 국지전에서는 이제 양측이 뭐 포나 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격하다가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지상군 투입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하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개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했던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결국 지상군 투입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전면전으로 가는 양상으로 가게 됐고 그만큼 전쟁의 기간 역시도 길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더 최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변국들의 참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확전으로 가게 되는 건데 아직 2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2단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우려하는 거는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이슬람 관련된 무장 세력들의 확대된 참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전쟁의 확전은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뭐 결과로 따지면. 그렇죠. 가자지구 안에 그 하마스 쪽에서 땅굴을 엄청 많이 네. 파놨다고 하죠. 그 땅굴을 그래서 공격하는 그게 이제 지상군의 역할로 그쵸. 지금 주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쉽게 또 그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게 그 땅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인질들을 있는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장기화가 네. 어쩔 수 없이 뭐 되는 지상군이 거고. 투입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전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사실 이제 전쟁 우리 댓글에서도 전쟁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희생 또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많이들 내고 계신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와 달리 이제 유가 관련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흥고석유라는 기업은 전쟁 이후에 주가가 150% 넘게 올랐다고요? 네. 일단은 뭐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6천 원대 하던 종목이 거의 1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흥고석유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 주유소 경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주유소를 경영한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뭐 돈을 조금 남길 수는 있겠으나 국내에서 주유소 몇 개 경영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2배, 3배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장이 안 좋을 때 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 테마주였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다들 단타로 접근을 하시겠지만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 이제 정말로 투자해도 되냐라고. 아. 그래서 제가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좀 반응을 했는데 세게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단타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것이다. 아유,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어떤 투자든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되는 투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매매 게임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정을 들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게 매매 게임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도 이렇게 뭐 정유주 관련해서 주가의 급등 보이는 거는 물론 중소형주와 대형주는 또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테마성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흥구석이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군들은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예전에는 비교적 유가가 뭐 급등락을 하면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유가는 뭐 비교적 굉장히 차분하죠. 견조합니다. 뭐 90달러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어저께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지만 유가는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강세 양상으로 가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들보다는 정말로 이제 유가 쪽에 투자하고 싶다면 저는 뭐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테크닙 FMC라고 하는 소위 계속 그 석유 유정 개발하고 하는 업체가 지금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쉐보론과 엑슨모빌이 최근 들어서 셰일 업체를 대규모의 돈을 써서 인수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주가의 등락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돈 여력을 가지고 여전히 석유 사업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정유 관련한 이런 테마주 말고 다른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도 들썩들썩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 네. 역시 테마주일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수출입은행에서의 이런 그 통제가 지금 있잖아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뭔가 수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풍산 같은 이런 총알이나 이제 이런 뭐 포화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 물론 하나 시스템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큰 대형주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탄을 만드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쪽에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요 방산도 지금 한 3가지 계열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총알이라든지 포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방산에 대한 정책 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부분들과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수출 한도를 변경이 되는지 요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네. 방산주를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해서 이제 우주, 항공, 방산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3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6,800%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액 역시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아쉽게도 좀 약세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만 1,300원, 0.3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슈까지 쭉 확인해 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종효 고수, 유가는 차분한데 테마주는 흥분을 하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손석우 고수, 전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하창원 고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핵심이다. 테이버 고수는 확전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도 5가지 이슈를 또 발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확인해 봐야겠죠. 세미의 댓글 타임,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